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기하 시험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기말고사 준비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타이트하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로는 개념 설명 쭉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때 문제풀이를 해드리는 식으로 앞으로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클래스 개념 강의가 약간 좀 시간이 길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면 벡터 다루고 있었죠. 두 번째 단원 평면 벡터에서 이제는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는 단원으로 들어와요. 오늘 할 거는 평면 벡터의 성분이고요. 내일은 내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하시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벡터를 되게 기하적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해결을 했죠.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를 평행이동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대수적인 계산, 대수라고 하죠. 엘지브라.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벡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화살표 같은 거 없이도 벡터의 연산을 하고 벡터끼리 내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에서 대수로 관점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의 성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념 하나를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다루는 개념은요. 위치 벡터라는 개념이에요. 위치 벡터. 영어로는 포지션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벡터들은요. 이런 식이었죠. 어떤 벡터 있고요. 벡터 있고 벡터 있고 이런 짧은 벡터도 있고 이런 이런 벡터들이 있었죠. 이런 벡터들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없죠. 그쵸? 시점이 다들 제각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면은 벡터들을 약간 관리하기가 힘들다?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벡터랑 같은 벡터가 여기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릴 수 있고 무한히 많이 그릴 수 있죠. 시점만 다르게 하면은 이 벡터와 같은 벡터들을 이렇게 무한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벡터가 총 서로 다른 벡터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도 없고요. 그쵸? 되게 난잡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기준점을 도입을 할 거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도입을 한다.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시점을 일치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의 시점을 다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O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로 다 바꿔주시면요. 아까 그렸던 요 벡터들 있죠? 요 4개. 요 벡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이 벡터, 요 짧은 거는 이렇게, 요 긴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왼쪽으로 향하는 이 벡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시점을, 벡터들의 시점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더니 훨씬 깔끔해졌죠? 그쵸?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은 시점과 종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시점이 하나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벡터들의 종점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점은 5니까. 그래서 여기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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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 이런 식으로 벡터들의 종점을 찍어주면은 그쵸? 벡터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똑같은 4개의 벡터도 결국에는 이 파란 점,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훨씬 보기가 깔끔해졌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 여기서는 O라고 했죠. 이 특정한 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는 위치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잡아두고 가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게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를 다루는 걸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 평면에서 기준이 되는 점은 당연히 원점이겠죠. 그래서 이 원점을 일반적으로 위치 벡터의 시점으로 두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원점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좋으시면 여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문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원점을 시점으로 두는 게 편한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미리 정해둔 어떤 특정한 점을 시점으로 잡는다. 그랬을 때 이 벡터들을 전부 위치 벡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어떤 점을 하나 콕 찍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 벡터 하나만 있게 되죠. 제가 이 평면상에 어떤 점 P를 찍었을 때 이 P에 대응되는 벡터는 이 벡터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P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얘는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점을 일치시키면 어차피 요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떤 벡터 Q 벡터가 있는데 이런 벡터 Q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벡터에 대응되는 종점, 이 종점도 오로지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점을 찍든 간에 그렇죠? 거기에 대응되는 벡터가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시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도 있을 건데 그 벡터는 우리가 0벡터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점의 위치 벡터는 0벡터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던 벡터들을 시점을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벡터 하나당 이 종점 하나, 평면 위의 점 하나가 1대1로 대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웬만하면은 위치 벡터를 다룰 건데 이 벡터와 우리의 이 점이 1대1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벡터, A 벡터와 벡터의 종점이 나타낸 종점, 이 A, B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벡터와 점을 1대1 대응으로 본다. 그래서 표현도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벡터의 종점의 좌표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어차피 시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죠. 이 내용이 위치 벡터다. 어떤 시점을 미리 잡아서 저기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로 다 바꿔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걸로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면상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평면 위에 점 3개 딱딱딱 집으면은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그려지죠. 근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경우보다는 특수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작년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냐면요.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배워서 이걸로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미리 그쵸? 조금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배우셨던 건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A, B를 M 대 N 내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은 이 선분 A, B의 사이에 있겠죠? 이 점 P가 있어서요. 이 점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 P점의 좌표도 구하실 수가 있었죠. 이 내분점 P의 좌표는 지금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요. M 플러스 N분의 이쪽 좌표 먼저 썼죠. MX2 더하기 NX1이 될 거고요. 콤마 Y좌표도 똑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M 플러스 N분의 이제 Y로 바꿔 쓰시면 끝이에요. MY2 더하기 NY1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다루셨는데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는 M이랑 N이 같지 않겠죠? 그쵸? 보시면은 여기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게 AB를 M 대 N 내분이기 때문에 어떤 Q라는 점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그러니까 선분 AB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는 다르죠. 만약에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하시면 Q점은 이쪽에 찍히게 될 겁니다. 요거 방향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AQ 길이 대 BQ 길이가 M 대 N이다. 이 Q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작년에 다 배우셨습니다. 이 Q점의 좌표는요, 이제 앞에 배웠던 요 식에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my2, x2죠. x좌표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좌표도 정확하게 같은 구조죠. 이런 식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 근데 우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기하를 배웠으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점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직선 위에 있는 특수한 케이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분점, 외분점 개념으로 보셨겠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죠? 벡터의 평행을 떠올리셔야 되죠. 벡터의 평행, 벡터의 실수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 강의에서 요거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요. 요 OC라는 벡터를 SOA 더하기 TOB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S 플러스 T는 1이다. 그렇죠?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들의 합이 1이다 라는 거 알려드렸었어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AC 벡터랑 AB 벡터가 실수배다. 0이 아닌 실수배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같은 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평행, 벡터의 실수배와 엮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겠죠. 그렇죠? 내분점을 종점으로 하고요. 아니면은 외분점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 위치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찾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먼저 봅시다.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자, 내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 할 건데 비슷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죠. 여기 A점 잡고요. x1, y1이라고 할게요. B점 잡고 마찬가지로 x2, y2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 P점 잡을 거고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위치 벡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시점을 미리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O라는 시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O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점 A, B,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요. 각각 A 벡터, B 벡터, 그리고 P,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그려서 P 벡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 A, B, P는요. 점 A, 점 B, 점 P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보실 수 있냐면요. 지금 세 점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벡터의 평행, 벡터의 실수배를 써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A, P 벡터랑 A, B 벡터를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A, P 벡터라는 이 친구는요. A, B 벡터의 실수배가 되겠죠. 그렇죠? 0이 아닌 적당한 실수배가 될 건데 우리가 이 K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P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A, B의 길이는 M 플러스 N이죠. 그 중에서 A, P가 차지하는 게 M만큼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A, P의 길이는 A, B 길이의 M 플러스 N분의 M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P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 b가 1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AP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전체가 4고 그 중에 1이니까 4분의 1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m 대 n이니까 전체 길이가 m 플러스 n이고 그 중에 m에 해당하는 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 ab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위치 벡터로 나타내 볼 거예요. 우리가 AP 벡터라고 하시면요. 이 벡터는 벡터의 뺄셈 이용해서 OP 벡터 빼기 OA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OP 벡터를요. P 벡터라고 했어요. 그리고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벡터는 간단하게 P 벡터 빼기 A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 B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m 플러스 n분의 m의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p 벡터가 어떻게 구해질까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벡터를 오른쪽으로 넘겨볼 건데요. 자, p 벡터는요. 지금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 플러스 n분의 m의 a 벡터에다가 더하기 a 벡터를 해준 거죠. 여기 이렇게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거 지금 a 벡터 계산해 주려고 하는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더해 주시면은 m 플러스 n분의 분자는 n만 남게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다시 정리해서 쓰시면은 p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 벡터예요. 그쵸? 벡터의 실수배 이용해가지고 유도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 형태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공식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m 플러스 n분의 m, n 여긴 똑같죠? 그리고 요 b 벡터 이 녀석의 좌표가 x2, y2잖아요. 그쵸? m에 곱해지는 게 요거죠. 그쵸? 그리고 n 곱하기 a 벡터인데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x1, y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길게 썼던 거를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위치 벡터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시면요.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도 저거랑 같은 구조를 띠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요. 똑같이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Q 벡터 얘는요 m-n분의 mb 벡터가 되겠죠? 마이너스 na 벡터다. 요게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요거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요것도 외우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구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는 공식과 유사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분점, 외분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1 때 했던 거랑 같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을 건데요. 보시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보시면은 A 벡터에서 B 벡터로 그쵸? A 벡터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으로 몇 대 몇 내분이냐? M 대 파란색이 안 나온다.
자, A 벡터의 종점에서 B 벡터의 종점으로 M 대 N 내분이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돌려서 읽어주시면 편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외분점을 나타내는 요 Q라는 벡터, 그쵸?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시면은 딱 이 식을 보셨을 때, 그쵸? A 벡터 종점에서 B 벡터 종점 쪽으로, 그쵸? A 벡터 종점에서 B 벡터 종점 쪽으로, 그러니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뜻이겠죠?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어떤 Q라는 점이 EB-A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외분점으로 보이셔야 돼요. EB-1A죠. 그리고 분모에는 1이 숨어 있겠죠.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냐? 아, AB, 선분 AB를요.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쵸?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하셨던 거죠. 그걸 이제 위치 벡터 버전으로 학습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돌려서 읽는 거 익숙하시면요. 이제 이것도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얘기인데 보시면은 저 내분점을 나타내는 P라는 벡터 있잖아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P를 제가 조금 쪼개서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M 더하기 N분의 N부터 쓸까요? NA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MB 벡터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시죠? 보시면은 지금 A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 보통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데 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수. 여러분들 다항식에서 1차항의 개수 뭐냐 하면 3이라고 했죠. 그쵸? 우리가 벡터 계산도 약간 다항식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배 있죠. 얘들을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최대한 이 표현을 피하고 있기는 해요. 혹시나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면은 아, 벡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실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뭐 여튼 내분점 P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두 수의 합을 보시면은 개수의 합이라고 할게요. 이 두 수의 합이 1이 되죠. 반드시 1이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M 대 N 내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M, N은 둘 다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 앞에 곱해져 있는 얘도 0보다 크고요. B 앞에 곱해져 있는 얘도 0보다 크죠. 자, 그런데 요 두 실수의 합이 1이라는 말은 그쵸? 요 A, B, P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벡터의 실수배 마지막에서. 그쵸? 그럼 요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P라는 벡터를요. 어떤 T라는 실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그쵸? 더해서 1이 되게. 그러니까 n 플러스 n분의 n을 t로 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1-t겠죠. 이 경우에 합이 1이 된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n 플러스 n분의 n이나 얘나 둘 다 양수라고 했죠. 그런데 1보다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1이 될 수 없죠. 1이 되려면 분자가 n 플러스 n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외분점도 볼 수 있는데요. 외분점이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길게 늘어서 써볼게요. 외분점 q 벡터는요. m-n분의 -n의 a 벡터고 더하기 m-n분의 m의 b 벡터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a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 b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의 합이 1이 되겠죠. 그렇죠? 더하면 1이죠. 그러면 이 녀석도 위에 것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ta 벡터 더하기 1-t의 벡터다.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겠죠. 더해서 1이 되게. 그렇죠? 물론 여기 있는 t랑 여기 있는 t는 다른 t예요. 보시면은 근데 m-n분의 -n이고 얘는 m-n분의 m이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t의 범위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에 약간 반대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수들의 합이 1이 되는 경우, 벡터 앞에 곱해진 이 두 실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뭘 의심하시면 되냐면은 내분점이나 외분점이겠구나. 요거를 의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Q는 2A-B 벡터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요거 외분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네. 합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그러면은 뭔가 내분점, 외분점이랑 관계가 있겠구나. 근데 부호가 다르죠? 그럼 외분점이겠죠. 요게 머릿속으로 쓱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A, B, Q 이건 한 직선 위에 있겠고 Q는 A, B를 1대 B, A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제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T의 범위에 따라서 내분점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분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파악하시면 될 거고 그럼 우린 요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경계가 되는 T가 0일 때랑 T가 1일 때는 뭐가 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점 O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얘는 A 벡터, 얘는 B 벡터가 되겠죠.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P라고 할까요? P 벡터는 TA 더하기 1-T의 B를 만족하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저 P 벡터의 종점이 어디 찍히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내분점에서 T가 0하고 1 사이 있게 되면은 P는 AB의 내분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T가 뭐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0하고 1 사이의 값이 되면은 P라는 점은 요런 데 찍히게 되겠죠. A와 B의 사이에 내분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T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면은 P점은 A점과 B점 사이에 찍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면은 외분점이기 때문에 이 P점은 B의 바깥쪽 그리고 A의 바깥쪽 이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 했던 건 경계예요. T가 0일 때랑 T가 1일 때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T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A 벡터 0 벡터 되죠? T가 0이면은 P 벡터는 그냥 B 벡터랑 같아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T가 0일 때고 B 벡터, P 벡터가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T가 1이다 라고 하시면은 1 빼기 T가 0이니까 뒷부분이 0 벡터가 되죠. 이때는 P 벡터랑 A 벡터랑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요 점 T가 1일 때는 P점과 A점이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끝났죠. 자, 0하고 1 사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T가 0보다 작을 때겠죠? 이쪽은 T가 1이 경계니까 T가 1보다 클 때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작으면은 P점은 이런 데 찍히게 되고 T가 1보다 크면은 요 P 벡터의 종점인 P는 이쪽에 찍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일 때, 0하고 1 사이, T가 1일 때, T가 1보다 클 때니까 결국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T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는 지금 T가 0하고 1 사이면은 요 P는 선분 AB에서 점 A랑 B를 뺀 거겠지만 T가 실수 전체가 된다라고 하시면요. T가 실수 전체면은 저 P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가 실수 전체를 범위로 가지게 됐을 때 P가 그리는 도형은 직선 AB가 될 거다라는 거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T의 범위에 따라서 P가 그리는 도형도 달라지겠죠. 만약에 T가 0하고 0 이상 1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0 포함 1 포함이죠.
그리고 0하고 1 사이도 포함을 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선분 AB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렇죠? t가 0 이하면은 이쪽 반직선이 될 거고 t가 1 이상이면요 A에서 시작하는 이쪽 반직선이 될 거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값에 따라서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아니면 요 기준이 되는 점들과 같아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벡터의 실수배, 평행, 거기서 나온 얘기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게중심, 그 점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걸 할 건데, 그 전에 무게중심 처음 배웠을 때 다뤘던 얘기부터 한번 쭉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BC.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죠. 요거 기억나시죠? 세 중선의 교점. 그 중선이라는 말을 보통 잘 많이 쓰진 않는데 어떤 거냐면요, 요 A라는 점이 있으면은 여기 마주보는 BC라는 변이 있을 거예요. 이 BC의 중점을 우리가 뭐 M이라고 해줄까요? 그랬을 때 이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우리가 중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중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중점에다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해보지 않더라도 C에서 대변의 근 중선은 이 점을 지날 거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뭐 한번 그려보죠. 이런 식으로 딱 그렸어요. 여기도 중점이 되겠죠. A, B의 중점. 그랬을 때 세 중선이 만나는 이 점, 여기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무게중심, 그래비티에서 G를 따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일단 무게중심이 뭔지 아는 거, 중선을 그렸을 때 그것들의 교점이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기립이에요. 어떤 기립이냐면은 지금 중선 AM을 볼게요.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요 AM을 2대 1로 내분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다른 중선도 마찬가지. 무게중심은 BN을 2대 1로 내분하고요. 요 선분도 2대 1로 내분을 하겠죠. 요 기립이 2대 1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필수예요, 요거는. 뭐 문제 푸실 때는 뭐 2K, K 이런 식으로 길이 놓고 푸셔도 될 거고요. 여튼 기립이 2대1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실 거는 세 번째 내용. 보시면은 지금 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6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들 6개의 넓이가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삼각형 6개 넓이가 같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럼 이 넓이도 S고요. 얘도 S고 얘도 S고 얘도 S고 얘도 S다.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뭐 새롭게 익혀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이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것까지 학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점을 x1, y1이라고 하고 B점을 x2, y2 그리고 C점을 x3, y3 이런 식으로 좌표를 부여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G,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의 좌표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요. X좌표는요. X좌표끼리 다 더해버려요, 그냥.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근데 점이 3개 있으니까 3으로 나눠야 평균이겠죠? 그리고 y좌표들의 평균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조가 동일하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각 좌표의 평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거, 그리고 기립이 작은 삼각형 넓이 같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각
꼭지점의 좌표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좌표들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요 점 A, B, C를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들이 있겠죠. 그거 가지고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잠깐 여기다 냅두고요. 보시면은 삼각형 ABC를 그려보죠. 삼각형 ABC가 있고 그랬을 때 무게중심 G가 있겠죠. 그리고 요 밖에다가 뭐 어디다 그리든 상관없는데 시점을 O를 한번 구해 놓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요. OB 벡터를 B 벡터, 그리고 OC 벡터를 C 벡터, OG 벡터를 G 벡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도 괜찮겠죠? 그쵸? 소문자 각각 대응되게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요 A, B, C, G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 G 벡터로 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요거 OG, 이 벡터를 A, B, C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거죠. 약간 감이 좋으신 분들은 아까 내분점, 외분점도 형태가 비슷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형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G벡터도 아까 봤더니 좌표들의 평균이래요. 그럼 여기서도 A점, B점, C점을 나타내는 이 벡터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위치 벡터들의 평균을 내주면은 이게 무게중심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추론은 운 좋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에서 BC 쪽으로, 손이 좀 삐뚤어졌는데 BC 쪽으로 이렇게 중선을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 될 거고, 무게중심은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게 되죠. 자, 내분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AMG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리고 G가 선분 AM의 2대 1 내분점입니다. 그거 이용해 가지고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AG 벡터는요, AM 벡터의 3분의 2배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2대1 내분이니까 이 전체 길이 3이라고 하면은 AG 벡터는 그 중에 이만큼을 차지하죠. 3분의 2 곱하기 AM 벡터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AG 벡터는 OG 빼기 OA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AM 벡터는 OM 벡터 빼기 OA 벡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OG 벡터를 G 벡터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G 벡터 빼기 A 벡터가 될 거고 3분의 2의 OM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줄 거는 요 벡터가 뭘까라는 건데 OM이라는 벡터는요, BC의 중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B와 C의 1대1 내분점이라는 얘기고요. OB 벡터 더하기 OC 벡터를 2로 나눈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써주면은 2분의 B 더하기 C 벡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G 벡터는요, 이거 정리 좀 해줄게요. 3분의 2랑 2분의 B 플러스 C 곱해주시면은 3분의 B 벡터 더하기 C 벡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A 벡터 넘어오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A 벡터가 있죠. 그러면 이쪽 계산해보니까 어차피 3분의 1 A 벡터예요. 그럼 앞에 거랑 합쳐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는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저
공식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치 벡터들의 평균으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 결국에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니까 실수배 이용했다. 그리고 그거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 당연한 얘기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방금 해준 얘기가 어떤 세 점 ABC가 있고 무게중심 G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시점 5를 어디다 찍든 상관없어요. 시점 5를 잡아주고요. 위치 벡터를 각각 A, B, C, G라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A 벡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 벡터, C 벡터, G 벡터 만들어주면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 무게중심은 각 점을 나타내는 이 위치 벡터들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방금 다루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같은 얘기일 겁니다. G벡터가 어차피 OG벡터니까 얘를 이렇게 쓰셔도 당연히 같은 얘기겠죠? B벡터 대신에 OB 그리고 C 대신에 OC벡터 쓰시면은 제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어차피 A, B, C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지금은 위치 벡터의 시점을 O로 잡아놨죠. 그런데 시점을 뭘로 잡든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기준점을 통일하기만 하면은 시점이 굳이 O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점을 G로 바꿔볼게요. 그쵸? 무게중심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O 대신에 다 G를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좌변은 G 벡터가 될 거고 요거는 GA, GB, G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바로 반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GG 벡터,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네. 그러면은 GG 벡터는 0 벡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이 부분만 봤을 때요. 양변에 3 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더하기 GC 벡터가 오른쪽은 그대로 0 벡터죠. 0 벡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0이다. 그러면은 GA 벡터는요. 이게 되고요. GB 벡터는 요게 되고 GC 벡터는 얘가 되죠.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으로 향하는 저 벡터들의 합은 0 벡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때 G가 무게중심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확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준 건 요거예요. 저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면은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가 0 벡터가 된다는 걸 보여줬죠. 이제 거꾸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삼각형 ABC가 있고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벡터가 0 벡터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 P라는 점은 대체 뭘까? 어디 있는 점일까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과연 무게중심일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이 식에다가 양변에 3 나눠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쓰죠.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를 3으로 나눈 게 어차피 0 벡터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요 0 벡터를 P 벡터라고 쓸 수가 있죠. 그쵸? 시점을 P로 해서요. 0 벡터를 PP 벡터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다 제가 또 뭐 해줄 거냐면은 자, 3분의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벡터인데 지금 P가 시점이죠? 그랬을 때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를 3으로 나눈 거는 P, G 벡터랑 같아지죠? 그쵸? 아까랑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시점이 O일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긴 시점이 P일 뿐이에요.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왼쪽 식은 PG 벡터랑 같아지고요. 이 0 벡터는 PP 벡터랑 같아지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쓰시면은 PG 벡터랑 PP 벡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결론이 P라는 점. 이 P라는 점이 뭔지 몰랐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G라는 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G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해준 게 뭐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벡터가 0 벡터가 되게 하는 이 P라는 점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그게 바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거의 역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면은 이 식을 만족하고요. 반대로 이 식을 만족하는 G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이 부분은 어차피 필기노트에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할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그랬을 때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더하기 GC 벡터가 0 벡터라는 말이랑 필요 충분 조건인 말이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하시죠? 그렇죠?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0 벡터가 되면은 그 점은 바로 그 G라는 점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거고 반대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라고 하면은 당연히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가 0 벡터가 될 거다라는 거 이 관계 파악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무게중심을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걸 해봤는데 이제는 평면 벡터의 성분, 이걸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위치 벡터라고 하면요. 시점을 일치시킨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원점이 기준이 되어준다. 그래서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평면 위에 제가 임의의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A라는 점.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얘가 시점이면서 얘가 종점인 벡터는 저 A 벡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면 위의 점과 벡터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을 표현할 때도 A1, A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2,3이라든지 뭐 0,-3이라든지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 A 벡터는 마치 점을 쓰듯이 A1, A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지금은 A 벡터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봤잖아요. 이 벡터를 쪼개서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요 A 벡터가 이렇게 쭉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X축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X축으로는 사실 요만큼밖에 이동을 안 한 거죠. 그쵸? 그리고 Y축을 기준으로 보신다면은 Y축으로는 요만큼 올라간 거죠. 그쵸? 여기다가 이만큼 올라간 거고 X축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요만큼 간 거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여기서 이 오른쪽 위로 향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물리 2를 하시게 되면은 많이 하실 내용인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벡터를 이런 X축 방향의 이런 성분이랑 Y축 방향의 성분으로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그림을 새로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X축 그려주시고 Y축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시점 찍어주고 A를 A1, A2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쪼로록 내려주시면은 요 점의 좌표, X좌표가 A1이 될 거고 그리고 요 점의 Y좌표가 A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벡터는 요 벡터예요.
얘를 두 가지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벡터 두 개로 쪼개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떤 거 기준으로 잡을 거냐라고 하시면요. 이 원 벡터, 이 투 벡터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제가 도입을 할 건데 각각 어떤 벡터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X축 방향의 변화랑 지금 Y축 방향의 변화를 보려고 했죠. 그래서 X축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를 도입을 할게요. 그게 이 원 벡터예요. 그렇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이고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벡터가 나타내는 점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원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X축 방향 벡터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Y축 방향의 벡터를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Y축의 양의 방향 그리고 크기가 1인 이2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는 0,1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원 벡터, 이투 벡터를 가장 기본적인 그런 두 개의 벡터라고 보도록 할게요. 뭐 영어로 쓰면은 elementary라서 2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벡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벡터 두 개 가지고 평면 위에 어떤 점이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라는 벡터를 이원 벡터와 이투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직접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지금 E1 벡터에다가 적당히 A1을 곱해주시면요. 어차피 크기가 1이니까 A1 곱하면은 이 벡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A1의 E1 벡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E2 벡터도 크기가 1이니까 A2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이 벡터는 A2, E2 벡터가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려는 요 A 벡터는 그냥 이 A1, E1 벡터랑 A2, E2 벡터를 더해주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 벡터는 A1, E1 벡터 더하기 A2, E2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가장 기본적인 벡터 E1과 E2를 적당히 실수배를 했죠. 적당히 실수배한 다음에 더하면은 평면 위에 어떠한 위치 벡터든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거를 E1과 E2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보시면 2,3이면은 요 2는 이 원 벡터에다가 곱해주시고 3은 이 투 벡터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약간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0,1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2,0 더하기 0,3 해가지고 x좌표는 x좌표끼리 그리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요 3은 0하고 3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요 E1 벡터는 어차피 Y축 방향, Y축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X축 방향만 담당을 하죠. E2 벡터도 마찬가지 Y축 방향만 담당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 E1 벡터 앞에다가 적당히 A1 곱하고 E2 벡터 앞에다가 적당히 A2 곱해가지고 두 개 더해주면은 평면 위의 임의의 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요 얘기고요. 제가 앞에서 그리고 여기 1차 결합, 선형 결합이라고 써놨는데 바로 요게 E1 벡터와 E2 벡터를 E2 벡터의 선형 결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차 결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보실 수는 없을 건데요. 선형 결합, 선이라고 하면 직선이죠. 굳이 영어로 쓰시면은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선형 결합. 1차 함수가 우리가 직선 형태죠. 그래서 1차 결합이라고도 하고요. 선형 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직선 형태로 써진 거를 선형결합이라고 해줍니다. 요 용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공계열로 대학을 가시면은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듣게 될 얘기라서 그냥 약간 표현만 언급을 해드렸고요. 교양 있는 그런 기하인이 되기 위해서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는요, 우리가 평면이 어떤 점이든 E1 벡터랑 E2 벡터, 이 가장 기본적인 두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을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서 중요한 거는 크기와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서 크기를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A 벡터 있다라고 해볼게요. A1, A2를 종점으로 가지는 A 벡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은 결국에 요 화살표의 길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OA 벡터, 이 녀석의 크기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O부터 A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다. 다시 말해서 뭐 선분 OA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얘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A1제곱 더하기 A2제곱이다. 이걸 쓰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 벡터의 크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가지고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면요.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A1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A1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1이고 요 길이는요. 절대값 A2가 되겠죠? A2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결국에 요 절대값 벡터 A의 크기라는 거는 루트에다가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보시든 피타고라스 정리로 보시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벡터의 크기도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좌표 이용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벡터가 같다라는 거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도 이제 이전이랑은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어떤 관점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요. 이 벡터의 성분을 배우기 전에는 두 벡터가 같다라는 말을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은 같은 벡터다라고 했죠. 그렇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으면은 두 벡터 A, B는 같은 벡터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벡터가 같다는 말은요.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크기와 방향을 따졌다면은 지금은 A, B 벡터의 성분만 따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어떤 A 벡터가 지금 1,x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y, 3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벡터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크기랑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두 벡터가 성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벡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 x 성분이라고 쓸게요. x 성분끼리 서로 같으면 되고요. 그리고 y 성분끼리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성분끼리 같으려면은 y는 1이면 되고요. x 성분끼리 같으려면 y가 1이면 되고요. y 성분끼리 같으려면 x가 3이면 되죠. 그러면은 두 벡터는 같은 벡터다. 그래서 a 벡터도 1,3이 되고 b 벡터도 1,3이 되니까 두 벡터는 같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가지고 막 크기랑 방향 따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각각 x 성분이 그리고 y 성분이 서로 같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게 이 성분 표현에는 이미 크기와 방향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1,3이라는 점을 보도록 할게요. 1,3이라는 점을 봤을 때 얘가 나타내는 벡터는 요 A 벡터, 얘가 될 거예요. 보시면 여기 크기는 이미 나와 있죠.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은 여기서 크기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 크기 나왔죠? 그리고 방향도 사실 나와요.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 직각삼각형 그리고 보시면은 요 지금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3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3이죠. 방향이 나왔죠? 그쵸? 약간 기울기 느낌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라는 말을 이제는 두 벡터의 성분이 서로 같다. X 성분끼리 같고 Y 성분끼리 같다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좌표 평면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관점이 살짝 변했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맛배기로 살짝 하긴 했는데 이제 평면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벡터의 연산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연산이라고 하면은 벡터의 덧셈 있고요. 그리고 뺄셈 있고 실수배 있죠. 그쵸? 요 세 가지를 한번 벡터의 성분, 즉 좌표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죠.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 건데 여기에 1,3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 여기에 2,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각 A점이랑 B점을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시면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어요.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요 B 벡터 평행이동해서 쭈루룩 그려주시고 A 벡터 평행이동해서 쭈루루루루 그려주시면은 요 점이 생기죠. 그래서 시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쭉 이어주시면은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거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다 하면서 그림으로 배운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림 그리지 않고 계산으로 하겠다. 대수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평면 벡터의 성분의 매력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 A 벡터가 1,3이고요. B 벡터가 2,1이에요. 이랬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그림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 벡터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했더니 지금 이 B 벡터가 2,1을 나타내잖아요. 얘를 살포시 평행 이동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A점은 지금 1,3이고 여기다가 B는요 지금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쪽으로 1칸 간 거죠. 그럼 요 A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1칸 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점이 1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가면은 3이고요. 3에서 위로 1칸 가면은 4가 되죠.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두 벡터를 더한 거는 지금 A 벡터의 X 성분에서 B 벡터의 X 성분을 더해준 거죠. 그리고 A 벡터의 Y 성분에서 B 벡터의 Y 성분, 위로 한 칸이죠. Y 성분을 더해준 게 되죠. 따라서 X 성분끼리 계산하고 Y 성분끼리 계산해서 두 벡터의 합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한 거냐면은 지금 A 벡터, B 벡터 있고요. 각각 X 성분이 1이랑 2죠. 두 개를 더하면은 요 더한 벡터의 X 성분이 되고요. 여기도 Y가 3이고 Y가 1이니까 더하면 4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산하는데 요 그림이 필요하지 않죠. 그쵸? 화살표 그릴 필요 없고 애초에 그냥 이 그림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평면 벡터 성분에 의한 연산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각 성분끼리 빼주시면 돼요. 자, A 빼기 B죠. 그러면은 X 성분 보시면 1 빼기 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쓰시면 되고 Y 성분은 3에서 1 빼면 되니까 2다.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입니다. 뭐 화살표 그리고 이쪽 방향이었던가 이쪽 방향이었던가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수배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떤 벡터 A에다가 3을 곱한다라고 하시면요. X 성분에도 3 곱하고요. Y 성분에도 3 곱하면 끝나요. 그러면은 3,9다.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십니다. 이거 뭐 그림 그리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 벡터 성분을 알면요. 덧셈, 뺄셈, 실수배를 간단한 계산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드린 내용이고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알려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얘를 A1, A2라고 쓰고 B 벡터를 B1, B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그냥 각 성분끼리만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A의 X 성분이랑 B의 X 성분 더해주시고 A의 Y 성분이랑 B의 Y 성분 더해주시면 끝난다. 마찬가지로 두 벡터의 뺄셈도 성분끼리 계산을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실수 K를 곱한다. 실수배라고 하시는 것도요.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 K를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너무나 직관적이고 간단한 얘기죠. 이 세 가지 계산 방법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각각 계산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어떤 위치 벡터의 크기 이거는 간단하게 구했었죠? 그쵸? 이제 일반적인 위치 벡터가 아닌 벡터의 크기를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를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B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원점 찍어주고요. AB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AB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겁니다. 이 A 벡터는 좌표가 A1, A2고 B는 B1, B2다.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그랬을 때 사실 이 AB 벡터 크기 구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구하면 되죠? 그쵸? A점에서 B점까지 거리. 왜냐면 지금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도 위치 벡터랑 조금 연결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요 A라는 점, 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을 거고요. B라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A, B 벡터의 성분과 크기를 한번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 B 벡터는요.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쓰실 수가 있죠. 이건 벡터의 뺄셈이죠. 그렇죠? 벡터의 뺄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점이든 간에 여기서는 O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 크기는요. OB 빼기 크기랜다. 죄송합니다. 성분. 요 성분은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OB 벡터, 요 B 벡터 있죠? 이 녀석은 B1, B2잖아요. 그리고 OA 벡터는 A1, A2가 되죠. 그랬을 때 두 위치 벡터를 서로 빼는 거기 때문에 성분끼리 빼주시면 돼요. B1-A1, B2-A2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죠? 간단하죠? 그렇죠? AB 벡터의 성분은 B1 빼기 A1, B2 빼기 A2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 벡터의 뺄셈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저 크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든 아니면 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든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A, B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결국에 선분 AB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가네.
그냥 B1-A1 X좌표 차죠. 요거 제곱해 주시고 Y좌표의 차를 제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쵸?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보셔도 돼요. 이 두 가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 AB 벡터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또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이것 자체를 위치 벡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AB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킬게요. AB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저 점의 좌표가 바로 얘란 얘기죠. B1-A1, B2-A2가 이 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는 위치 벡터잖아요. 이 벡터는. 그러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요거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걸로 계산하셔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위치 벡터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도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다룬 내용이죠. 결국에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계산해서 뭔가를 계속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면 벡터 성분 얘기하면서 벡터를 이제 약간 좌표처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가 X 성분이고 여기가 Y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벡터의 성분이랑 좌표가 뭐 완벽하게 같은 얘기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좌표라는 거는 지금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좌표라는 건요 결국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벡터는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잖아요. 그렇죠? 이 벡터,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도 지금 둘이 같은 벡터죠. 물론 시점과 족점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크기와 방향이 같으니까 이 둘은 같은 벡터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고정된 점의 좌표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로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신다면요. 자, 여기 1,3이라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 A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요 A라는 녀석은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의 위치 변화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지금 또로롱 내려주시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죠? 그쵸? 그리고 위로 세 칸을 간 거죠? 그쵸?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어떻게 움직였냐? 오른쪽으로 한 칸, 이게 X성분이죠? 그리고 위로 세 칸, 이게 Y성분이죠. 그래서 요 1,3이라는 게 사실은 플러스 1, 플러스 3 위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한 칸, 세 칸 갔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점은 1,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요 A라는 벡터를 제가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A라는 벡터를 평행 이동 시켰습니다. 뭐 얘는 B 벡터라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 벡터 크기 같고 방향 같잖아요. 그러면은 B 벡터의 시점은 얘예요. B 벡터의 종점은 얘죠. 그럼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고요. 위로 세 칸 가요. 그쵸? 그러면은 요 B 벡터도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세 칸 가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벡터가 성분이 같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했잖아요. 두 벡터 성분이 서로 같죠. X 성분 같고 Y 성분 같죠? 그죠? 그럼 두 개는 당연히 같은 벡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고정된 그런 좌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얘도 위치 벡터로 만들어 주시면은
결국에 이게 겹쳐지면서 같은 모양이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위치 변화만 보고서 이렇게 벡터의 성분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 A가 있고요. 여기가 뭐 2,5라고 해볼게요. 여기로 할까? 여기가 2,5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AB 벡터 있죠? AB 벡터. AB 벡터는 성분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서 막 원점 찾은 다음에 뭐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이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위치가 어떻게 변했냐? 지금 아래로 5에서 3이니까 아래로 2칸 갔죠? 그거를 마이너스 2라고 씁시다. Y 성분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뭔가 그림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지만 뭐 그러려니 합시다.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그림이 조금 안 맞네요. 네, 뭐 이해해 주세요. 아니다. 이해하지 말고 숫자를 바꿉시다. 5,3으로 할까? 좋았어. 자, 그러면은 지금 2에서 5로 간 거니까 x좌표는 3만큼 커졌죠? 그럼 위치 변화가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 a, b라는 벡터는 성분으로 쓰시면요 3,-2라는 거예요. 그쵸? 괜찮죠? 이게 뭐 시점이 지금 5가 아니라서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위치 변화로 성분을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언제 뭐 5b 빼기 5a로 바꾸고 있겠어요? 어차피 같은 얘기 하는 건데. 그쵸? 그쵸? 이렇게 위치만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좀 더 해볼까요? 아까 했던 거. 요 A 벡터 이거를 1,3이라고 하고요. B 벡터 이 녀석을 2,1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해봅시다. 두 벡터를 더한 벡터 A 더하기 B 벡터를 볼 건데 얘도 성분으로 나타내 볼게요. 성분이라고 하면은 위치 변화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요 A라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요. B는요 오른쪽으로 2칸을 가요. 그럼 합치면은 오른쪽으로 3칸을 간 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A라는 녀석은 지금 위로 3칸 간 거고요. B는 위로 1칸 간 거예요. 그럼 3칸, 1칸 합치면은 위로 4칸을 가겠죠? 플러스 4만큼.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A 플러스 B 벡터는 이 녀석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갔으니까 3,4라고 쓰시면은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결과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더하고 한다는 게 결국에는 위치 변화를 고려했다 생각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면 벡터의 성분을 조금 길게 다뤄봤는데 중요한 내용이라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일 배울 내적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역시나 내용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기에 힘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필기노트도 차근차근 보시고 교과서도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약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선 해드리지 않았지만 필기노트에 약간 심화된 내용들로 좀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기노트도 같이 보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좀 더 완전한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제가 전부 다 다뤄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혹시나 더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평면 벡터의 내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